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 정류장 김유영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지금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눈이 한쪽이 풀려 있고 머리는 만시창이가 되어 있고 몰래 머리 저 이러지는 않는데 왜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이뻐요.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쁜 얼굴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금 더 마음의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항상 이걸 찍기 때문에 외모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이쁘대요. 사실은 잘 안 나와요, 화면빨이.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11시 20분입니다. 네, 이 시간까지 정말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굉장히 충만하게 보내고 오늘 하루를 마치는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더 하모니, 진정한 부를 이루는 5가지의 절대 조건, 더 하모니에 대해서 조화로운 인생입니다. 이 책은 지금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본을 떼야 되는데, 제임스 아서레이. 네. 이 제임스 아서레이가 20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분야에 진정한 부유함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및 습관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치이자 멘토로서 수천 명의 개인과 기관들의 삶과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부유함을 창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네,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여성분한테는. 네. 프롤로그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라. 멀리 보고 크게 행동하라. 멀리 보고 크게 행동하라. 여러분들 혹시 사고의 의미 아세요? 사고. 뭐 외래 갑작스럽게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 말고 내 의식, 내 생각 이런 사고.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고란 어떠한 사실의 깊이와 넓이를 깊게 인식한 후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사고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장 눈앞에 보이는 현재 지향적이 아니라 현재 안주형이 아니라 멀리 보고 멀리,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저 멀리 내가 몇 년 후에까지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멀리 보고 크게 행동하라. 크게 행동하라는 거죠. 사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조무래기처럼 조물조물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크게 해요. 크게. 그래서 크게 행동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고 크게 행동하라. 시크릿이란 책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면 우주가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구별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발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발생의 법칙이란 모든 것에 부화 또는 잉태 기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추나무를 심었어. 모종으로. 그게 하루아침에 쑥 자라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잉태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떡갈나무를 키우는 것은 버드나무를 키우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만약 떡갈나무를 키우고자 한다면 인생의 굴곡을 거치는 동안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멀리 보면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굴곡을 거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흔히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하고 나는데 스스로 버드나무가 아닌 떡갈나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네, 떡갈나무가 버드나무보다 훨씬 더 오래 있어야지 그 모습을 형태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버드나무가 아닌 떡갈나무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경로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조화로운 부의 조건이에요. 해마다 수십억을 벌면서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외로운 인생을 살거나 오로지 돈 버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제 주위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굉장히 안쓰러워요. 돈만 벌려고 일만 하거든요. 아우, 연애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요. 끼니를 거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돈도 진짜 많이 벌고 능력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을 터놓을 친구 하나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며 조화로운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조화로운 부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금전, 관계, 정신, 육체, 영혼, 인생을 다루는 5대 요소가 풍요로운 것을 말한다.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금전의 풍요, 관계의 풍요, 정신의 풍요, 육체의 풍요, 영혼의 풍요. 이 5가지 부가 전부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는 완벽한 부를 이룰 수 있대요. 근데 흔히들 부를 돈과 동일시하지만 돈은 부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부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진정한 부를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한두 가지 성공에만 치우치는 순간적인 행복을 초월해 인생 전반에 걸쳐 조화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어야 한다. 부의 5대 조건, 금전, 관계, 정신, 육체, 영혼.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부유해질 수는 없다. 조화로운 부의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오고 세상의 부자가 되는 일을 도와주려고 신나게 줄을 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부를 완성시키는 5대 조건을 각각 소개하고 있고요. 이런 부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대요. 네.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려는 욕심을 버려라. 사실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사람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뿐이다. 균형이란 이 세상에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나 학업이 삶을 이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삶의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다. 때로는 3일 내내 옷도 못 갈아입고 2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게 미친 듯이 몇 시간씩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동안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담감을 버리자. 균형이 아닌 조화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조화는 역동적이며 생명이 가득하다. 설령 잠시 요동치는 바다에 들기로 작정했더라도 파도를 이길 수 없을지언정 파도 타기는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 인간이라는 우주에는 관심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물리학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만약 나는 절대 해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주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그래, 너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사람이지. 네 뜻대로 되리라. 그리고 응답해서 언제까지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게 해준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관심을 진정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옮겨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과 관심을 쏟으면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한다. 자신이 인생에서 창출하기로 계획한 것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자. 이때 금전, 관계, 정신, 육체, 영혼의 측면을 포괄해서 조화롭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내부에 대한 비전이 자신의 밖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강해질 때 비로소 우주를 장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부적으로 적어라. 여러분들, 글로 적지 않는 꿈은 흙이 없는 바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항상 꿈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 해변가에 모래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파도가 휙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너무 슬프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글로 적지 않으면 진짜 바위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날까요? 안 나죠. 뭐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나기도 하더라. 네. 근데 굉장히 드물죠. 그런 것처럼 글로 적어야지만 나의 꿈의 완성도가 빠르고 깊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적어졌냐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자.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적으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 뚱뚱해지기 싫어.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등등 뭐든지 적어보래요. 그런 다음에 양극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 A4 용지에다가요, 반으로 딱 사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쪽에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대, 그 양극의 법칙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옆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그럼 나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게 반대의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삶. 이걸로 인한 뚱뚱해지기 싫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체격과 몸매는 완벽해. 이런 식으로. 나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완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네. 사실 사람들은요,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당신의 꿈은 뭔가요? 당신이 뭘 원한가요? 당신은 뭘 갖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냥 또 나는 잘 살고 싶어. 그냥 행복한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은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대중과 반대의 길을 선다. 네, 저는 대중과 반대의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꿈과